우리는 왜 항상 더 특별하고 대단한 정답이 저 멀리 어딘가에 따로 있을 것이라고만 믿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인생의 해답이 지금 당장 당신 눈앞의 지루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오늘은 조주선사의 바루를 씻어라라는 화두 속에 담긴 색엽이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또 굉장히 심오한 선 이야기, 바로 조주세발입니다. 네, 조주 스님이 바루를 씻다라는 뜻이죠. 맞아요. 어쩌면 오늘 이 대화가 끝날 때쯤엔 우리가 매일 하는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들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가 이 하나의 이야기를 둘러싼 색엽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색엽이요? 네, 먼저 사건 그 자체를 담은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엔 후대의 한 선사가 이거 사람들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평이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의미를 한 편의 시로 압축해 놓은 부분이 있죠. 이 겹들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그 안에 숨은 진짜 의미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죽은 먹었느냐? 그럼 바루를 씻어라.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대화가 어떻게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는지,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 근원이 되는 원문을 직접 우리말로 읽어가면서 한번 의미를 캐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먼저 이야기의 원문, 그러니까 본칙부터 살펴보죠. 아주 짧고 간결합니다. 제가 한문을 우리 발음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네. 조주가 인승문화되 모갑이 사입총림이니 걸사지시하라. 주운하되 끽중요함이야. 승운하되 끽중요함이다. 주운하되 새바르고와 한데 기승이 유성하니라. 네, 이걸 우리말로 좀 풀어주시죠. 이걸 풀어보면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가서 제가 이제 막 수행의 길에 들었으니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하고 청해요. 네.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묻죠. 죽은 먹었느냐? 스님이 네 먹었습니다 라고 답하니까 조주선사가 말합니다. 그럼 가서 내 바루나 씻어라.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이야기의 마지막이 진짜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스님이 무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승이 유성하니라. 그렇죠. 바로 그 마지막 구절, 그 스님이 깨친 바가 있었다는 이 대목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황당했어요. 스승에게 인생의 지혜, 깨달음의 길 이런 거창한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답이 설거지나 해라니요. 하하, 그렇죠. 저 같으면 스승님이 지금 바쁘신가? 아니면 나를 좀 무시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가르침이 맞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조주선사가 노린 효과일 수 있습니다. 아, 노린 거라고요? 네, 그 스님은 가르침이라는 게 뭔가 특별하고 신비롭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말의 형태로 주어질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렇죠.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조주선사는 그 기대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스님의 관심을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진리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즉 죽을 먹었으니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확 끌어당긴 거죠. 아, 그러니까 깨달음은 저 멀리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방금 죽을 먹은 그 행위, 그리고 이제 막 하려는 그 설거지라는 행위, 바로 그 안에 있다. 이걸 몸으로 그냥 보여준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심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지금 너의 삶, 너의 행동에 집중하라는 그런 메시지. 네, 지금 여기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지 말라는 거죠. 사실 이건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와닿는 가르침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늘 더 나은 미래, 더 큰 성공, 어딘가에 있을 정답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러느라 정작 지금 내 앞에 놓인 커피 한 잔, 내가 밟고 있는 이 땅, 이런 소중함을 다 놓치고 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바루를 씻어라는 말은 너의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라는 아주 강력하고 실질적인 수행법을 제시한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매일 반복되는 그냥 지루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스님은 유성, 즉 깨친다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부처님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이야기의 두 번째 겹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유성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깨달음인 대오와는 조금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하고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아차,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자각의 순간에 가깝습니다. 아, 그런데 후대의 무문이라는 아주 예리한 선사는요, 이 스님의 깨달음조차도 아직 멀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오,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데요. 모두가 대단한 가르침이다 라고 감탄하고 끝말 줄 알았는데 거기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난 거네요. 그렇죠. 그 무문 스님의 비평, 평창이라는 부분이죠. 그 내용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무문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원문을 한번 읽어보죠. 네, 부탁드립니다. 무문왈, 조주 개구 현담에 노출 심간하나 자승청사 부진하여 환종작 옹이로다. 와, 조주선사는 입을 열어 쓸개도 보여주고 심장과 간까지 다 꺼내 보여줬는데 저 스님은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종을 항아리라고 불렀다. 비판의 수위가 엄청난데요? 그렇죠. 조주선사는 진심을 다해서 핵심을 보여줬는데 듣는 사람이 완전히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종을 항아리로 불렀다는 이 비유가 정말 절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쇠로 만든 종하고 흙으로 만든 항아리. 네, 둘 다 속이 비어있고 둥그스름한 형태라 멀리서 보면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네요. 항아리의 목적은 무언가를 담는 것, 그러니까 기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종의 본질은 그 안에 담긴 게 아니라 그 울림이잖아요. 소리를 내서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존재의 목적 자체가 다르군요. 그럼 무문 스님이 보기에 그 스님이 이해한 항아리 수준의 깨달음은 뭐고 조주선사가 진짜 보여주려 한 종의 울림은 뭐였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무문 스님이 염려했던 건요, 이 이야기가 그저 일상적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라는 교훈으로만 남는 거였어요. 아, 그게 바로 항아리 수준의 이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가르침이죠. 하지만 조주선사가 보여주려 한 종의 울림은 그보다 한 차원 더 깊은 거예요. 한 차원 더 깊다? 바로를 씻는 행위를 통해서 바로를 씻고 있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라는 것.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탐구하라는 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항아리는 단순히 설거지 잘하기라는 행동 지침에 머무는 것이고 네, 종은 설거지를 하는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까요? 요즘 유행하는 갓생살기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운동하고 일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게 항아리라면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그 모든 행위를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사려고 하는가? 이게 진정 내가 원하는 건가? 라고 끊임없이 묻는 태도가 종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완벽한 비유예요. 무문스님은 이 심오한 화두가 그저 착실하게 자기 할 일 잘하자는 식의 자기계발서 구절처럼 변질될까봐 경계했던 겁니다. 아, 그 스님은 일상에 충실하면 되는구나 라는 1차원적인 깨달음, 그 유성에 머물렀고 무문은 그게 본질을 놓친 거라고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와, 정말 짜릿하네요. 하나의 깨달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은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무문 스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무문 스님은 자신의 비평을 마치면서 그 뜻을 함축적인 시로 남깁니다. 이 시를 통해서 왜 그 스님이 종을 항아리로 잘못 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네, 지위 분명 극하여 벌령 소득지하니 조지 등시와오 반숙이 다시로다. 이 첫 구절부터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보통은 명백하고 분명해야 더 빨리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늦어졌다니. 그리고 뒷부분, 진작에 등불이 곧 불인 줄 알았더라면 밥은 이미 익은 지 오래였을 것을. 이 구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네, 그 구절은 자료에 나온 대로 유명한 중국 고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네, 날이 어두워져서 밥을 지으려고 아궁이를 봤는데 불씨가 다 꺼져 있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을 들고 이웃집에 불씨를 얻으러 갔습니다. 잠깐만요. 자기가 들고 있는 등불에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을 들고 다른 곳에 불을 구하러 갔다고요? 정말 어리석네요. 그렇죠. 그걸 본 이웃집 주인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자네가 들고 있는 그 등불이 바로 불이라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자네 밥은 이미 오래전에 다 익었을 걸세. 아,
무문 스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앞선 스님의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아,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스님 역시 깨달음이라는 불씨를 얻기 위해 스승인 조주를 찾아갔지만 사실 깨달음은 자신이 이미 손에 들고 있던 등불, 그렇죠. 즉 자신이 방금 마친 죽 먹는 행위와 곧 해야 할 바로 씻는 일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진리가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명백한 모습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더 대단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는 거죠. 그러네요. 우리는 늘 정답이 저 멀리 아주 어려운 책 속에나 전문가의 입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해답은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 속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다 그렇죠. 주머니에 핸드폰 넣어두고 내 핸드폰 어디 갔지 하면서 온 집안을 뒤지거나 머리 위에 안경 올려놓은 채로 내 안경 못 봤어? 하고 찾을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등불이 불인 줄 몰랐다는 게 딱 그 상황이네요. 너무 당연하고 가까이 있어서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밥 먹었으면 바루를 씻어라 라는 말은 사실 진리의 전부를 보여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명백함 앞에서 오히려 길을 잃고 무언가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너무 분명해서 오히려 깨달음이 늦어졌다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결국 조주 세발 이야기는 깨달음이나 인생의 진리가 저 멀리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숨쉬고 밥 먹고 일하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군요. 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가 오히려 놓치기 쉽다는 경고까지 함께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첫째, 가장 신성한 것은 가장 평범한 곳 속에 있다. 네, 둘째, 해답을 결코 자기 밖에서 찾지 마라. 그리고 셋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바로 눈앞에 명백한 진실을 놓치지 마라. 중요한 건 바루를 씻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마음이니까요. 신성함은 평범함 속에, 해답은 내 안에, 진실은 명백함 속에 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분명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이야기는 1000년 전 스님과 바로에 대한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씻어야 할 바로는 무엇인가요? 더 큰 해답이나 원대한 목표를 찾느라 혹시 바로 눈앞에 놓인 가장 단순하고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이 밀린 서류 작업일 수도 있고 미뤄둔 사과의 말일 수도 있고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눈맞춤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가르침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서 당신의 바루를 씻으십시오. 머리 위에 안경을 찾듯 먼 곳만 바라보느라 정작 당신의 손에 들린 명백한 등불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일, 바로 그 바루를 씻는 행위를 통해 온전한 자기 자신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문자 너머의 본질을 읽어내는 광여의 화두공방입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비범한 통찰을 함께 발견해 가실 분들은 구독으로 이 공방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하여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음악을 준비하였으니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